저는 나호선이라 그러고요. 세운상가에서 한 20년 전에 와가지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용 장비들 수리하고,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나호선 엘렉트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이드 인스티튜트는 2011년도에 그 우주인 고산 씨가 국내에 과학기술 기반 창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을 육성하다 보니 이 제조 기반의 창업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요. 제조 기반 창업자들 혹은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랩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그 사람의 혼이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닌가. 죽은 물건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 물건 만들 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요 회로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들어갈까? 또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저는 굉장히 어떤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렇게 그런 혼을 담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가 오래돼 가지고 때 타서 그냥 버린다든가 좀 고장 나 가지고 에이 새 거 사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정성 쏜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고, 지금은 새 것만 이렇게 빨리빨리 쓰고서 버리는 소비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그런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리의 가치라는 거는 참 나름대로의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직업들과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작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메이커 교육이 본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찾고 혹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의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널려있는 오픈소스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죠. 장이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보통 특별한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해서 숙달되고 그분의 정통한 사람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의미는 이게 상인에 대립되는 말, 그러니까 상인을 물건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인은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들을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장이라는 말을 사실 안 썼는데 서울시에서 그 장인 발굴을 위해 가지고 마이스터를 뽑아서 16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6명을 또 장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기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장인인데 다 합치면 수백 명 되겠죠. 다양한 분들이 여기 각 층에 몇 분씩 계십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세운상가 안에도 많은 장인분들이 있어요. 기술 장인분들, 뭐 나호선 장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연락해서 그 후대에게 뭔가 좀 이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세운 기술 장인 워크숍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좀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거는 이 일대에 있는 장인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젊은 층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인분들이 또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젊은 층이 흔히 접하게 되는 그런 온라인 매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려면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장인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와 소통 채널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고요. 새로운 그 메이커들 중에 특히 큐브에 입주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공모 당첨됐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초청했거나 한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경력이 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신기술이 참 대단하고 장비 쓰는 거, 방법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걸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참 굉장하구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가 늘상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뭐 전원 문제라든가 홈 노이즈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툴을 써가지고 만들면 쉽게 만들다는 거, 이런 노하우에 그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그분들은 좀 난감해한 일이 있더라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연계만 잘 되면은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서로가 접촉이 좀 소원하고요. 우리 장인들 그룹이나 그 사람들 그룹이나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연결해 주려는 시도 있지만은 그게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은 서로가 누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게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요즘 그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젊은 대학생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분들까지 이런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팹랩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때 그때 당시 워크숍 참석하시던 분들 숫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증가가 있었고요, 수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런 메이커 운동 하시는 분들, 메이킹 하시는 분들이 세운상가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메이커 시티라고 명명되면서 옆에 큐브, 메이커 셀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무 공간 안에는 제가 지나가며 본 기업들 그리고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메이커 분들이 입주하셔서 지금 현재 이곳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세운상가 일대에 있는 장인분들에게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메이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면서 이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점들은 지인 통해서 알아서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 검색해보고 찾아서 장인분들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혹은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쪽 장인풀 기술 장인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이커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세운상가와 잘 맞지가 않을 것 같은 그 작가들, 뭐 예술작품 만드는가, 디자인한다든가, 뭐 음식 관련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세운상가가 왔을까? 난 세운상가는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서 아, 여기가 거기에 대한 옛날부터 그 전자상가만은 아니었구나. 요 주위에 모든 자재라든가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터전을 잡아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메이커 운동이 계속 창업으로 정부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창업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최초에는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2012년부터 지금까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횟수로 치면 6년, 7년이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런 메이커 활동이 반드시 창업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이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메이커 콘텐츠보다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메이커 운동이 앞으로 국내에 전개됨에 있어서 창업과는 좀 별도로 잘 분리되어서 순수한 메이커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기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메이커라면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메이커 창업에 성공하는 그런 메이커 무브먼트가 전개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IT 기술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 3D 프린터에서 유행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거를 재미를 느끼는데 거기만 그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라디오 키트를 업체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는 조립만 해가지고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자산업에 몸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런 거를 통해서 기술이 발전한 원천 기술, 밑바닥 기술이랄까 기본 원리를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렇게 내실을 쌓아가는 쪽으로 많이 좀 연구를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